요즘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가 원두 뭐 하지? 원두 뭐 사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두를 물론 마트나 뭐잘 아는 프랜차이즈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나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근데 막상 되게 어렵잖아요. 커피 원두 이름도 어렵고 파는 것도 너무 많고 뭐 무슨 맛이 납니다 라고 커피 맛을 이렇게 커핑 노트라는 걸 적어주기는 하는데 막상 이런 걸 보면 더 헷갈리죠. 막 딸기, 뭐 살구, 견과류 뭐 이렇게 써 적어주는데 커피가 어떻게 그런 맛이 나지? 이런 걸 보면 더 헷갈리고 잘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몇 가지로 한정해서 어떤 원두를 한번 사보세요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정답지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시작 자체를 못하면 그냥 내가 도구나 머신이나 사놓고 그냥 카페를 가는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물론 다른 걸 경험하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 말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 좀 시작 자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제안 드리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로스터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로스터리들의 블렌드 제품을 사보는 거예요. 일단 이런 유명한 로스터리들은 커피를 잘 알고 마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좀 신뢰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퀄리티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런 곳의 블렌드는 크게 두 종류라고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즌 블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블렌드 같은 게 있죠. 이런 시즌성을 가지고 나오는 블렌드는 이제 그때 잠깐 나왔다가 이제 판매가 나중에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1년 내내 계속 상시적으로 파는 시그니처 블렌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시그니처 블렌드를 한번 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시그니처 블렌드는 본인들은 로스터리를 하면서 보통 카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카페들에서 사용들 하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카페에 납품을 해요.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소수의 취향이 아니라 대중성을 띠게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의 특성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블렌드 제품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원두 개별로 원두를 찾으면 사실 이 설명을 보고도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블렌드는 사실은 뭐 설명을 적어줘도 크게는 산미가 있는 거, 산미가 없는 거 이렇게 그냥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걸 이름에서 알기도 쉽고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설명을 들어가 보면 대략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산미감이 좀 괜찮겠구나, 많겠구나, 아니면 이게는 좀 이제 고소한 쪽 맛으로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겠구나, 이걸 알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선택도 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원두라는 제품의 가격 상단을 차지하고 있죠. 비싸다는 얘기예요, 느끼기에. 왜냐면 마트에서 파는 거랑 대비하면 이런 곳에서 파는 200g 원두 가격하고 마트에서 1kg 파는 원두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비싼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다음에 좀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00g이면 대략 한 10잔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g에 17,000원 제품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한 잔당 한 1,700원 정도 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커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심리적인 기준이 스타벅스 같은 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훨씬 싼데 퀄리티는 훨씬 높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커피 쪽에 내 커피 기준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이 가격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굳이 내가 내려서 해먹는데, 집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해먹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면 어떤 분은 비싼 가격인데 이게 훨씬 나아진다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한번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 대신에
시도를 해봐도 이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잔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이걸 못 해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는 점.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그라인더 같은 거를 카페 수준으로 맞추려면 사실은 좋은 거는 좀 많이 비싸잖아요. 이런 가격적 부담이 좀 큰 부분이라 일단 핸드드립 도구 같은 걸로 놓고 시작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기술이 너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초보자라서 맛없게 내려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음식에서 맛의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사실 원재료의 퀄리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도 음식이고, 그래서 여기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생두가 사실은 커피 맛의 한 5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낮은 생두가 있는데 얘를 로스팅을 되게 잘하고 추출을 되게 잘해서 스페셜티만큼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두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로스팅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30%, 그리고 추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30%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원두를 사봤다면 그 커피는 이미 한 7-80%는 커피의 맛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나머지 20-30%를 내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은 보통은 레시피를 줘요. 그러니까 원두의 양을 얼만큼 쓰고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 물의 양은 어느 정도로 쓰면 좋다, 이런 가이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대략 절반 이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것도 저는 라면을 레시피를 보고 끓이거든요. 뒤에 설명 대부분 잘 안 보잖아요. 라면은 보통 한 550ml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이. 근데 그걸 막 굳이 재서 하는 사람은 보통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누구는 스프를 덜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라면을 그걸 좀 벗어났다고 해서 이거 라면 맛이 왜 이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좀 이렇게 됐구나, 스프를 좀 덜 넣으면 이렇고 물을 내가 좀 많이 넣었나 보다, 대개는 이렇지만 우리가 아는 라면 맛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인분 끓이는데 물을 막 1리터씩 넣어. 뭐 그런 경우 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넣으면 정말 이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커피도 이제 주어진 레시피에서 내가 막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초보자이고 별로 숙련이 되지 않고 별 기술이 없어도 한 두어 번 정도만 해보면 이 커피 맛의 80-90%까지는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취향에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커피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왜 이렇지? 이럴 정도로 진짜 딱 직관적으로 맛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제 생각엔 그건 기술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원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특별한 기술로만 내려야 커피 맛이 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원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렇게 커피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좀 산미 있는 것보다 산미 없는 거, 묵직하고 고소한 거,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브라질 세아도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원두의 특징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무난한 그런 원두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졸업 앨범을 보면 그래 얘 있었지 라고 생각나는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 얘가 내 앞에 있거나 내 뒤에 있거나 했는데 졸업 앨범을 보고서야 생각날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무난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 정도의 그런 친구 있잖아요. 평범함. 이 원두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바꿔 말하면 굉장히 무난해서 좀 호불호가 비교적 없을만하고 묵직하고 고소하다는 기준에 부합할 만하고요. 그래서 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다른 원두들과 블렌드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원두예요. 이런 종류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인도 카피 로얄 AA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라비카 품종은 아니에요. 로부스타라는 이제 품종으로 종이 조금 다른데, 이런 로부스타 품종은 정말 산미감이 없어요. 그리고 좀 고소하고 묵직하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런 로부스타는
보통은 좀 강하게 로스팅을 하는 편이 많아서 더 묵직하고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요. 고소하고. 근데 그래서 얘들 커피잉 노트에 보통 표기하시는 거는 뭐 구운 보리 아니면 시리얼, 누룽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제가 봤었는데 한국인은 이제 로부스타가 괜찮게 먹힐 수 있다. 왜냐하면 누룽지를 먹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수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개중에서 카피 로열은 로부스타 중에서 스페셜티라고 불릴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은 원두입니다. 이 두 개의 원두 다 괜찮은 점은 비싼 원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게 시도를 해보기에 좋다는 게 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 묵직하고 고소한 거 괜찮은데 조금은 그래도 그 커피의 개성,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저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도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티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지대인데 그 화산지대의 특징이 이 커피에도 드러나서 이 특징은 되게 스모키하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보면 그 스모키함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좀 더 앞서 말한 그 두 가지보다 더 커피의 개성이 좀 더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저는 좀 캠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산미감이 있는 것도 괜찮고 그런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지원, 내추럴을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 얘는 스페셜티 등급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과일향이나 꽃향이나 뭐 이런 커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일만 난다는 게 커피에서 과일만 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알기도 좋고 산미감도 적당한 편이고 바디감도 적당히 또 가벼워서 앞서 이제 추천드렸던 것들하고 또 비교해서 드셔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원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리차를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별 원두를 설명드리면서 산미감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산미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커피에서 말하는 산미는 여러분 식초 아시죠? 식초를 먹으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확 자극하는 그런 신맛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런 시기만 한 맛을 말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산미감 있는 과일의 대표적인 게 뭐 오렌지나 파인애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맛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신맛이 그 과일의 고유한 맛하고 섞여서 그 과일 특징적인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커피에서의 산미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내가 어떤 커피를 먹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맛이 막 도는, 신맛만 도는 그런 커피를 마셔보고 이게 커피의 산미인가 보다, 나는 산미는 커피가 싫어 라고 혹시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커피의 산미는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산미, 특히나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나는 산미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산미감이 꽤 괜찮은 에티오피아 원두를 커피를 드렸을 때 산미인지 뭔지 모르고 되게 맛있게 드시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했어요. 산미감이 있는 거를 저는 싫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산미가 있는 커피를 마셔보니까 그 뒤로 저는 오히려 묵직하고 고소한 것보다는 주로 에티오피아의 커피 위주로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산미에 대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편견은 아닐까? 이제 한 번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커피 이제 홈카페 생활을 하시는데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 좀 원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